팬데믹 이후 여러분의 계좌에 찍힌 20%, 30% 혹은 그 이상의 수익률들. 정말 여러분이 차트를 잘 보고 기업 분석을 탁월하게 해내서 얻은 결과라고 믿으십니까? 죄송하지만 그 믿음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부자가 된 것처럼 느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전 세계 경제가 지난 30년 동안 공짜 산소를 마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내 실력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링거에 꽂힌 마취제 덕분에 고통 없이 춤을 추고 있었던 환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산소 호흡기의 전원이 꺼지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5일 코스피가 8% 폭락하며 사이드카가 발동되었던 그 검은 월요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전문가는 그것을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것은 거대한 실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이라는 중환자실에서 일본이라는 의사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취제를 줄이자 환자가 발작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그 마취제의 이름은 바로 N-캐리 트레이드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이 마취제가 완전히 끊기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은 금단 증상과 함께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뉴스에서 흔히 떠드는 엔화가 오르면 수출주가 좋다 따위의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지갑을 노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약탈적 알고리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지금 당장 이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30년 만에 깨어난 괴물이 여러분의 계좌를 가장 먼저 집어삼킬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낡은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스미스 씨나 김 대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지워야 합니다. 월스트리트에는 더 이상 손으로 전화를 돌리며 엔화를 빌리는 스미스 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감정도, 공포도 없는 차가운 고빈도 매매 알고리즘입니다. 이 슈퍼컴퓨터들의 로직은 섬뜩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컴퓨터들의 기본 설정값은 매수였습니다. 일본의 금리가 0%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은 이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공짜로 돈을 가져와라. 그리고 미국 기술주, 한국 반도체, 전 세계 부동산 어디든 상관없으니 금리가 높은 곳에 쏟아부어라. 이것은 마치 무한 동력 기계와도 같았습니다. 일본에서 0%로 돈을 빌려 미국 국채 5%에만 투자해도 아무런 노력 없이 5%의 수익이 확정됩니다. 심지어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중에 갚아야 할 원금은 줄어듭니다. 이 더블팁 수익 구조는 전 세계 자산 시장을 떠받치는 가장 거대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제결제은행이나 전문가들은 파악 가능한 자금만 약 3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500조 원에 달한다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부상에 드러난 숫자일 뿐입니다. 파생상품과 이면 계약으로 얽힌 숨겨진 레버리지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는 알고리즘의 코드가 최근 강제로 수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본 중앙은행 이 30년 만에 금리 인상 버튼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0.1%였던 금리가 0.25%가 되고 이제 곧 0.5%, 0.75%를 넘어 1%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간 투자자라면 금리가 오르네. 상황 좀 지켜볼까? 라고 생각할 여유가 있겠지만 알고리즘은 다릅니다. 알고리즘에 입력된 임계치, 즉 미국 금리와 일본 금리의 차이가 특정 수치 이하로 좁혀지는 순간 컴퓨터는 망설임 없이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경고하는 자동 멸망 시나리오입니다.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그 짧은 1분 사이에 수천조 원의 자금을 일본으로 회수하려 할 것입니다. 난 8월 5일의 폭락이 왜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판 게 아니라 기계가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그때 청산된 자금은 전체 N캐리 자금의 고작 6%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4%의 괴물은 여전히 미국 주식, 한국 부동산, 그리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속에 잠복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일본은 30년 동안 잠자코 있다가 갑자기 전 세계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도쿄의 편의점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일본 여행 가서 편의점 도시락이나 규동 가격을 보며 와, 싸다 라고 외치던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도쿄 시내의 햄버거 가격이 1,000엔을 넘어가고 라멘 한 그릇에 1,000점2-3엔을 받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이 붙은 것입니다. 지난 30년,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은 물가가 오르지 않는 디플레이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기 시작했고 물가는 통제 범위를 벗어나려 합니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에게는 이제 선택지가 없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무너지든 말든 당장 자기 집 안방에 붙은 불, 즉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끄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몰린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국민에게는 월급이 오르는 축복일지 모르지만 일본 돈을 빌려 파티를 즐기던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는 사망 선고와도 같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 사망 선고의 집행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대충돌의 시점을 2026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왜 2026년일까요? 바로 미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레이트 컨버전스, 즉 대수렴이 일어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미국 연준 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현재 5%대인 금리가 4%, 3%대로 내려올 것입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일본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립니다. 0%였던 금리가 1%, 1.5%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하늘 높이 있던 미국 금리는 내려오고 지하에 있던 일본 금리는 올라가면서 두 금리의 격차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엔캐리 트레이드를 지탱해주던 금리 차이라는 마진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이익이 사라지면 의리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환율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본 돈을 빌려 미국이나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0%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현상은 단순한 자본 유출이 아닙니다. 진공청소기 같은 흡입력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엔화 자금이 미친 듯이 일본으로 빨려 들어가는 역류가 시작됩니다. 이 거대한 역류 앞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안전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가장 취약한 가압 챔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삼성전자만 샀으니까 안전해, 나는 미국 우량주인 엔비디아나 지수 추종 ETF를 샀으니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이야말로 1순위 타깃입니다. 이 가압 챔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캐리 청산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신흥국 통화와 주식입니다. 대한민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ATM입니다. 돈을 빼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일본 은행의 빚을 갚기 위해 현금이 필요해지면 그들은 유동성이 풍부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부터 시장가로 던질 것입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의 실적, 미래 가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빚을 갚지 못하면 파산하는 알고리즘들에게는 현금화만이 유일한 목표입니다. 특히 2030세대, MZ세대 투자자,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소위 서학개미가 되어 미국 기술주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3배 추종 상품인 TQQQ나 SOXL 같은 상품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만약 2026년에 엔캐리 청산으로 미국 증시가 20%만 조정받아도 3배 레버리지 상품은 60%가 녹아내립니다. 여기에 환율 변동성까지 겹치면 원화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는 요동치면서 자산은 말 그대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습니까? 강남 아파트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진짜 시한폭탄은 꼬마 빌딩과 상업용 부동산에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금리를 이용해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꼬마 빌딩을 매입한 영끌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의 원천을 추적해 보면 시중은행을 거쳐 들어온 자금 상당수가 글로벌 채권 시장과 연동되어 있고 그 뿌리에는 엔화, 유동성이 섞여 있습니다. 일본 금리가 오르면 전 세계 채권 금리가 요동치고 이는 곧 한국의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꼬마 빌딩 수익률은 이미 대출 이자보다 낮아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 원금 상환 압박까지 들어오면 누가 그 빌딩을 사줄까요? 유동성이 말라붙은 시장에서 매수자는 사라지고 경매 물건만 쌓이는 부동산 동맥 경화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 영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미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예정된 미래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 부의 추월 차선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모두가 망했다고 비명 지를 때 누군가는 헐값의 자산을 주워 담아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2026년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삭제해야 할 것과 새롭게 추가해야 할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앞서 저는 2026년이 다가올수록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마취제가 끊기며 자산시장이 발작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겁을 먹고 주식을 다 팔고 산속으로 도망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냉정하게 이것을 준비한 사람은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와 머릿속에서 바꿔야 할 이것. 그것은 바로 지난 10년간 여러분을 지배해온 무조건적 매수라는 중독입니다. 우리는 지난 상승장 동안 떨어지면 사라는 말을 신의 계시처럼 믿어왔습니다. 주가가 10% 빠지면 박앤세일이라며 환호했고 20% 빠지면 대출을 더 내서 물타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다시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건 엔화, 유동성이라는 안전망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고개였습니다. 이제 그 안전망이 치워집니다.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은 반등을 위한 도약이 아니라 바닥 없는 추락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제가 제시하는 3단계 생존 코드를 반드시 기억하고 실행에 옮기셔야 합니다. 첫 번째 코드, 레버리지 디톡스를 실행하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빚이라는 시한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 그리고 주식담보대출을 쓰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그 비중을 줄이셔야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속도입니다. 평소에는 페라리 같은 레버리지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도로가 얼어붙는 청산의 시기에 페라리는 통제 불능의 살인 무기가 됩니다. 반면 튼튼한 두 다리, 즉 현금을 가진 사람은 비록 속도는 느릴지라도 절대 전복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당장 모든 주식을 팔라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레버리지가 있다면 그것부터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엔캐리 청산이 시작되면 주가는 하락하고 금리는 폭등하는 이중고가 닥칩니다. 이때 레버리지를 쓰고 있다면 주가가 반토막 나기도 전에 반대 매매를 당해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됩니다. 살아남아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현금 비중을 최소 30%, 가능하면 50%까지 늘려두십시오. 이 현금은 나중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될 때 여러분을 구원할 총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코드, 적을 내 편으로 만드십시오. 포트폴리오의 대전환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투자자 포트폴리오는 원화 자산 혹은 달러 자산에 100% 쏠려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오르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엔화 가치가 오를 때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역발상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엔화 자체 혹은 엔화 기반 자산을 편입하십시오. 이것은 최고의 보험입니다. 만약 2026년에
N캐리 청산이 일어나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가진 미국 기술주와 한국 주식은 마이너스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폭등하는 자산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엔화입니다. 엔화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다른 자산의 손실을 상쇄해주는 해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일본의 금리 인상 수혜주를 눈여겨보십시오. 지난 30년간 일본 은행주들은 금리가 0%였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1%가 되고 1.5%가 되면 예대 마진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미쓰비시, UFJ 같은 일본의 대형 은행들이 최근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마트한 자금은 이미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정상화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깨어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십시오. 세 번째 코드, 탄광 속의 카나리아를 감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위기의 신호를 어떻게 감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이 단순히 환율만 쳐다봅니다. 100엔당 900원대니까 아직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환율은 결과값일 뿐입니다. 진짜 선행 지표는 따로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진짜 모니터에는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가 띄워져 있습니다. 이 숫자가 1.0%를 넘어 1.5%를 향해 달려가는지 매일 아침 확인하십시오. 일본 국채 금리가 급등한다는 것은 일본 중앙은행조차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에서 채권이 투매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탄광 속의 카나리아입니다. 이 카나리아가 비명을 지르며 1.5%를 뚫는 순간 그것은 N캐리 청산의 버튼이 눌렸다는 신호탄입니다. 그때는 뉴스를 검색할 시간이 없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시나리오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 2025년은 단순한 경기 변동의 시기가 아닙니다. 머니게임의 룰이 30년 만에 바뀌는 거대한 변곡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빚을 내서 자산을 사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뿌려준 공짜 돈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다릅니다. 이제는 진짜 가치를 가진 기업, 빚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자산, 그리고 흐름을 읽고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실력의 시대가 옵니다. 2026년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2026년이 자산이 녹아내리는 공포의 해가 되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대비하는 여러분에게는 단군 이래 최대의 박앤세일 기간이 될 것입니다. IMF 때 누군가는 도산했고 누군가는 강남 빌딩을 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누군가는 하우스푸어가 되었고 누군가는 헐값이 된 애플과 아마존을 샀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그 주인공이 바뀔 뿐입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희생양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파도를 타는 서퍼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고 내 자산 현황을 점검하십시오. 과도한 레버리지를 쳐내고 엔화 흐름을 공부하고